자, 여러분, 저는 아직 비트코인이 한 번 더 흔들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락을 맞추는 게 아니죠. 저도 지금 롱을 밑에서 잡아가지고 아직 들고 있습니다. 왜? 추세는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단기적인 흔들림이 끝난 뒤에 어디서 또 롱을 잡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현재 이 저점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점 추세를 이탈시키고 나서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죠. 자, 그런데 과거 모습을 봐볼까요?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저점 추세를 유지를 보여주려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저항으로 바뀌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을 마주쳤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번에도 해당 구간을 돌파를 못한다면 아래쪽 유동성을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이 관점으로 제가 차트 분석 명확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컴퓨터에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좀 늦게 촬영하게 됐는데, 아무튼 늦게나마 이렇게 영상 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제가 이 상승 쇠기형 패턴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1시간 봉으로 좀 더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봉으로 딱 보시게 되면 여기서 저점을 잡고 나서 계속해서 저점 추세를 끌어올리면서 그리고 고점 추세도 높였던 이 상승 쇠기형 패턴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여기까지 딱 봤을 때에는 상승 오파가 한 번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아래로 이탈되면서 주말 동안에는 버텨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상승 쇠기는 위로 갈수록 이 변동폭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매수세가 약해지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무너지면 단순한 눌림이 아니라 상승을 만들던 힘 자체가 약해졌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저 역시 이 패턴이 무너지면서 기존 롱 관점을 폐기하고 숏 관점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24일날 이렇게 쐐기 패턴 이탈 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리딩 다이아고널 패턴,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이때 64.7K를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이거는 단기 하방 숏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본 계정 같은 경우야 제가 롱을 좀 낮게 잡았다 보니까 서브 계정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타점은 제가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잘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지금 이 1시간 봉, 이걸 4시간 봉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리딩 다이아고널 패턴은 해당 구간에서 제가 무력화됐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미리 영상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죠. 결국 지금 이 상승 쐐기 패턴은 이탈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뭘까요? 단기적인 하방 압력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걸 과거 차트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추세, 이 6월달부터 이어지던 추세인데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6월 초에 이렇게 저점을 찍고 나서 저점을 찍고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 결국에 이탈되면서 이 상황을 마주쳤죠. 물론 이때는 상승 쐐기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점을 잇던 이 추세긴 하지만 결국에 이 추세도 이탈되고 나서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죠. 근데 이 6월 초부터 이어지던 이 저점 추세에 대한 저항을 막기 시작하더니 돌파는 보여줬지만 결국에 이탈되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을 마주쳤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들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 여기서 돌파하고 나서 롱 엄청나게 받아준 다음에 개미들에게 올라갈 것처럼 하더니 쭉 밀렸던 장세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개미들을 꼬시기 위한 이런 패턴이 지금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저점 추세를 많이 보겠죠, 사람들이. 게다가 64.7K가 지금 숏 물량들이 엄청 잡혀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기서부터 숏 물량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해당 구간을 본전으로 스탑로스를 하거나 청산 물량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해당 구간을 소화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해당 구간을 도전조차 못하고 밀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 저점을 이탈했을 때 오히려 밑에서 롱을 잡을 생각으로 봐야 됩니다. 이 관점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올라오려면 여기서 아무리 롱을 가더라도 결국에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하방 압력이 이전 6월 달의 추세와 비슷하게 동일하게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안정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또는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해당 구간 위로 무조건 올라타야 된다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준도 똑같습니다. 무조건 바닥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점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오고 그 위에서 안착하는지 저는 이 확인이 나오고부터 롱 비중을 늘리거나 롱 타점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실시간 대응이 너무 중요하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이 다이아고널 패턴을 보면서 이 추세가 무너지는 걸 확인하고 바로 숏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진입 이후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절 로스 한번
걸어두고 64.2K 걸어두고 시장 흐름 보면서 대응하겠다 말씀드렸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대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은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 64.7K도 버텨주면 롱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과는 다른 이 무력화 관점이 딱 나오게 되면서 결국 숏타점으로 수익을 봤다라는 거겠죠. 자, 제 본 계정이야 롱 관점을 좀 예전부터 잡았다 보니까 서브 계정으로 해서 이렇게 수익을 챙겨놨는데 중요한 건 이 처음 관점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빠르게 바뀌면 이렇게 대응하는 겁니다. 결국 제가 숏타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수익을 잘 챙기셨겠죠. 자, 혼자서 차트를 보시는 분들 이런 기준들 실시간으로 잡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매수, 매도 막 이런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왜 들어가는지, 언제 손절하고 언제 익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혼자서 매매하는 게 정말 어려우신 분들, 요즘 시장 너무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방인데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세요. 제가 늦게까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좋아요 하나쯤은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로도 영상 잘 봤다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차트만 볼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들, 이런 ETF 순 유입과 순 유출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최근 ETF에서는 순 유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일과 24일. 자, 주말 시장에는 이 데이터가 안 나오죠. 근데 그 전에는 매수세가 받쳐지면서 계속해서 올라왔었죠. 지난 7월 20일과 21일 날 이렇게 물량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결국 ETF는 기관 자금의 이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지금은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물량이 들어와도 그렇게 크지 않은 물량이죠. 게다가 일부 차익 실현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물론 하루 이틀의 이 순 유출만으로 큰 하락 단기적인 조정이 세게 나올 거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관 자금이 지금 가격에서 적극적으로 밀어 올려주는 그런 환경은 아니라는 점 이걸 무조건 체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미국에서는 코인베이스, 특히 기관들은 코인베이스를 많이 쓰거든요. 기관들이 많이 사서 코인베이스의 가격이 뭐 바이낸스보다 높다. 이러면 이게 양수로 나옵니다. 근데 기관들이 매수를 안 하면 가격은 조금씩 낮아지겠죠. 바이낸스보다. 그럼 이게 음수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지금은 어떤가요? 기관들의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음수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 현물 투자자들의 매수 강도가 강하지 않다라는 의미. 강한 상승장이 시작될 때, 뭐 반등장이 시작될 때는 이렇게 양수로 전환되면서 미국 자금이 적극적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고 있죠. 게다가 최근 발표된 어제 말씀드렸던 이 PMI 지표도 시장이 바로 위험 자산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차트뿐 아니라 수급과 거시 환경까지 합해보면 아직은 조금 더 확인하는 과정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산 히트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숏 물량들이 64.7K에 여기서부터 잡히게 시작됐죠. 7월 25일 새벽 0시부터 이렇게 잡혔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물량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기 시작하더니 결국 이 64.7K 이 구간에서 이렇게 물량들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58밀리언까지 이렇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결국 해당 자리를 못 넘을 거야. 그런 숏배팅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결국 위에는 살짝 위에는 숏 유동성, 숏 청산 물량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 밑에는 63.5K 이 수준에서 롱 청산 물량들이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차트로 봐볼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이 리딩 다이아고널 패턴 자, 이 저점이 어디였나요? 바로 64.7K 이 수준이었죠. 결국 사람들은 이거를 못 넘을 거야 하면서 7월 25일 이때부터 숏배팅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을 돌파한 뒤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이 쐐기형 패턴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면 이거는 사실상 개미털기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숏 청산 물량들이 청산도 안 됐고 그리고 경제 지표도 아직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관점도 무조건 맞는 건 아니겠죠. 제가 64.7K를 강하게 돌파한 뒤에 지지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다음 주 장세에서 봐야 되겠지만 이 안으로 딱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으로 유지가 되고 이러면 제가 하방을 안 볼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 맞춰서도 중간중간에 롱을 탈 점이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안정적인 추세를 위해서는 해당 구간 위로 올라타 줘야 가격 차이가 그렇게 심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라도
본격적으로 베팅을 할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지금 차트를 다시 보면 지금 시장의 경제 지표도 이전보다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ETF 자금도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 지표도 아직 음수를 가리키고 있죠. 이런 환경에서는 무리하게 바닥을 예측하기보다 이 추세 안으로 들어오면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줄 때 그때 들어가는 방향이 오히려 현명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시장은 예측보다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차트는 매일 바뀝니다.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되면서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모든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대응하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비트코인, 타점, 뭐 이것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매수하세요, 여기서 진입하세요, 여기서 매도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요. 어디서 왜 들어가는지, 그리고 왜 기준을 익절을 여기로 잡는지, 그리고 손절은 또 어디서 잡는지 그런 관점들까지 다 공유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요청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